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경전철 동북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장애인뉴타운 영상을 만들 때 동북선을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도 물론 계시겠죠. 굳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동북선이 어떤 노선인지를 한번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울 동북선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착공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동북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동북선은 어떤 노선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동북선 노선이 어떻게 되고 이 동북선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 갈 때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어떤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선의 노선은 왕십리역부터 시작해서 제기동, 그 다음에 고려대, 미아사거리, 그리고 월계동, 그 다음에 하계동, 그 다음에 중계동, 이런 루트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십리역을 출발해서 미아사거리까지는 쭉 북쪽으로 가고, 미아사거리역부터는 동북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계역을 지나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상계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는 동북선을 한 3구간 정도로 나누어서 이 구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도로별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고산자로와 종암로. 고산자로와 종암동 하면은 왕십리역과 미아사거리역 사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사이의 주요 동네로는 제기동, 그리고 고려대,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 이 정도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신다면은 미아사거리 가기는 상당히 편해지겠죠. 이게 어느 정도 이용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는 버스 노선 수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해당 구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은 어떻게든 노선 한 개로 줄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는 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특히 고려대, 종암동, 왕십리 이런 곳은 사람들도 꽤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단거리 수요도 꽤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전철이 이곳에 들어오면은 버스로 이용할 때 불편함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경전철을 이용하면은 이 중계동 일대도 지금보다 많이 가까워집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솔직히 지금은 왕십리의 종암동 일대에서 중계동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나마 이 일대에서 중계동 쪽으로 가는 버스도 원래 다닐 때는 20-30분 간격에 한 대씩 다녀서 불편했는데 그마저도 이제 단축이 돼서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노선이 개통되면은 가까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중계동 일대 일자리는 많이 없지만 누구한테 혜택이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입시생들한테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도 분당선이 있어서 강남 가기도 수월했지만 중계동 쪽 가면 중계동 학원가가 있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도 입시를 끝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 제가 다닐 때는 그랬습니다. 이게 옛날이니까 좀 민망하기도 한데요. 유명 강사들은 생각보다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학원을 출강을 합니다. 지역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인강이 있어서 그런 장벽이 많이 극복이 된 상태에서 현장 강의 원한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대치동도 갈 수 있고 중계동 학원가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또 고대생들한테도 또 이곳저곳 다니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대학교는 전국의 학생들이 다 오는 곳이지만 서울 사는 분들이라면은 동북 쪽에 거주했던 학생들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도 인구 밀도가 노원구 이쪽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고대를 가진 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비록 이제 저는 고대생은 아니에요. 고대생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었죠. 그렇기도 하고 친구 중에도 고대 다니는 친구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고려대학교 많이 가봤는데요. 6호선 하나 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6호선이 하나 있는 지금은 특히 강남 가는 데는 많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도심 쪽은 좀 환승을 해서 가면은 금방 가겠는데, 특히 강남 가는 게 지금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 현실이고요. 하지만 동북선이 개통되면은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으로 또 환승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월계로예요.
월계로축은 어디냐면은 미아사거리역부터 시작해서 하계역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4호선 미아사거리와 하계역 사이. 보통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노원에서 환승하면 금방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 주거지도 많고 버스 노선도 이 동네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다양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 것보다 버스 하나를 오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한 곳으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왕 버스는 좀 노선이 다양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 월계로 쪽은 월계로를 미아사거리역부터 하계역까지 가는 버스는 100번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나머지는 그 장이동 안쪽으로 다 돌아서 갑니다. 동북선 개통되면은 환승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쉽게 갈 수 있는 동네가 좀 더 늘어남과 동시에 버스에만 100% 의존했던 분들이 지하철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번동 중앙아파트 일대나 장인뉴타운 2구역이나 3구역 쪽 이쪽 분들은 거의 진짜 완전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이 동북선이 장인동의 모든 지역을 커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부분의 이 장인뉴타운 구역에서 지하철 한 노선 정도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좀 물론 이제 뉴타운 구역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호선은 조금 다르겠지만요. 다만 이 구간에서는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주거지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전철이 전반적으로 탈 때는 타기만 하고 내릴 땐 내리기만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단점이라면은 특히 경전철은 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동북선 같은 경우는 두량이 한편성으로 다니는 그런 김포 경전철이라고 비슷한 길이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역에선 타기만 하고 어느 역에서는 내리기만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타기만 하는 시간대에는 자칫하다가 못 탈 수도 있어요. 그 차를 보내고 다음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중간 출발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인구 밀도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계동, 하계동 쪽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일이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버스 노선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것도 구간 수요 자체는 별로 없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구간 수요가 많이 없으면은 수치상으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 통계 자료에만 좀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수요를 판단할 때 직접 타볼 시간이 좀 없으신가 봐요,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이 통계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월계로 일대에 주민들은 꽉 차서 바로 오는 차를 못 타는 일이 좀 종종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북선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이번 영상에서는 왕십리역에서 하계역까지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 중계동 구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올라가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제가 올리는 새로운 영상들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